안녕하세요. 장소영 대표님, 김서윤의 톡톡쇼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감독님, 작곡가, 교수님, 현재는 대표님이신데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많은 음악으로 작곡가로서 제 음악을 표현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음악 감독으로, 또 지금은 하남문화재단에서 재단 대표로 어떤 형태로든 제 음악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월 2일 하남문화재단의 대표님으로 취임하신 거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2달 되셨는데 네.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대표님으로 하시게 된 계기와 스토리를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력하고 있었던 그 직업이 사실 뮤지컬이었는데, 그 외에 지역 행사라던가 무슨 축제라던가 지역 사람들을 위한 그 이벤트들을 가끔씩 했었는데, 그 환호하는 소리들을 굉장히 제가 막연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역 사회에 와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즐거움을 준다면 문화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안이 들어왔죠. 네. 그랬을 때 나의 꿈이 조금 더 지역과 또 어떤 도시와 뭐 이런 것들과 음악을 매칭하는 일이었는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도전 의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음악 분야에서 일을 이제 활동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다 활동과 작품들이 있을까요? 지금 공연이 되지 않는데 너무나 애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애증하고 있는 아쉬운 작품이, 애증과 애정이 동시에 있는 작품인가요? 네, 그게 언젠가는 꼭 다시 올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이제 피막골 연가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대표작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2010년에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로 사실은 이제 재공연을 못 올리긴 했지만 몇 회 공연을 하지 못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다시 올리면 좋겠다고 염원을 해 주시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네, 음악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사이트나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커넥팅 더 닷을 라인으로 연결하는 대표님만의 어떤 비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특별히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게 악역이든 아니면 그 주인공이 아닌 어떤 단순한 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노래를 할까, 어떻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할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멜로디로 옮길까, 이 고민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요?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표현을 음악으로만 하는 것 뿐이죠. 어떤 사람은 춤으로 표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글로 표현할 텐데 저는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했을 때 그 표현된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알게 만들까, 그게 이제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고 제가 하는 일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재미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음악 쪽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어떤 재미와 또 어떤 어려움이 그 안에 있을까요? 재미는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에 제가 들어가 보니 굉장히 많은 그 분야들이 다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뭔가 새로운 게 생긴단 말이죠. 생동감이 굉장히 생기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와, 이게 진짜 재미구나. 또 공연 바로 올라가기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 저희가 화이팅을 외치거든요. 다 손을 맞대고 화이팅을 할 때 그 짜릿함,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그 박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해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 포인트가 저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재미 안에서는 또
어려움과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부분이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리더로서 이 조직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되냐에 대한 그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일들은 엄청나게 뭔가 많이 생겨요. 네. 그것들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또 내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러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항상 저에게는 고민이고 어려운 점이죠. 하남문화재단의 대표님으로 시험 같은 굉장히 도전 의식 같은 그런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슬로건이나 미션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워딩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하남문화재단으로 인해서 하남시가 문화도시로 탄생이 되는 그런 꿈을 꿔요.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하남, 뭐 이런 걸까요? 워딩이 근데 뭐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 어쨌든 하남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꿈을 제가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갓 2달을 넘기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시도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이 하남시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초등학생은 더 많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름방학에 멘토 멘티 캠프 같은 건데, 가지고 있는 그 숨어있는 끼를 어떻게 발휘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진로에도 얼마나 그 도움이 될지를 전문가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주거나 멘토링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걸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을 초입에 저희가 하남 시민들과 함께하는 큰 행사를, 축제를 하려고 해요. 뮤직 인 더 하남이라고, 뮤직은 다 하남으로라는 뜻도 되고요. 또 뮤직인, 뮤직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뭐 이런 뜻도 되고, 어쨌든 이 하남 안의 예술인, 하남 밖의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화합을 하는, 또 시민들과 혹은 공무원들 같이 시민 합창단도 꾸리고 또 연합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축제가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스타트를 지금 굉장히 잘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고,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 교육을 활성화를 지금 시도 또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대표님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역 시민과 예술 문화를 하시는 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좋은 계획 맞죠? 네. 새로운 일들을 배우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과정 속에서 일상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바쁜 일상의 하루를요. 한 6시 반쯤 일어나고,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운동을 하고 8시 반쯤 재단에 와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모두 재단에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오히려 좀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오산이었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회의들이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다 열심히 해요. 재단에 올인을 해야 할까 아니면 외부 일도 조금씩 그 하던 일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외부에서 하는 활동을 좀 줄이기는 했으나, 일단은 재단을 알리는 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이고, 그리고 사회와 재단을 잇는 역할도 제가 해야 되니 그것 또한 재단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은 이제 병행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하루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너무 꽉 차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힐링을 하시는 시간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힐링을 하시는 시간, 뭐 취미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그렇게 제가 힐링을 하거나 하는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간이 좀 나면 자거나 뭐 맥주 한 잔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하지 않은 유튜브 보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알고리즘으로 그냥 네네네 네. 그냥 보기 그냥. 그리고 제 뇌를 비우기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네. 그게 쓸데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네. 저한테는 굉장히 귀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이라는 분야랑 또 여기서 대표님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선물 같은 소중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중한 사람. 네. 저한테 얘기할까요? 저한테? 그것도 좋아요. 제가 음악을 직업으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꿈을 이건 아니야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 길 말고는 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대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발 한 발 그냥 계속 걸었던 것이 고맙다 나한테. 가장 첫 번째 선물 같은 소중한 사람이 장소영 대표님 자신이고 그냥 그거는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네. 선물같이 소중한 사람은 사실은 제 딸이죠. 지금 이럴 때 깨알자랑 우리 딸 그림이긴 한데 이것도요? 예. 와. 지금 와, 이제 몇 살? 대학생인데 미술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워킹맘에 비해죠.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어쩌면 가장 방치를 하면서 오지 않았나. 그게 가장 미안하면서 앞으로는 좀 잘하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좀 멀어진 그 어릴 때가 그립기도 하고 지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그런 관계인 제 딸이 참 소중하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지금 따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학생은 이제 꿈을 펼치는 무대를 이제 만드는 거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 꿈나무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30년이 넘게 한 분야에서 음악이라는 길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좀 던져줄 수 있을까요? 로드맵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이 제일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나 진로 고민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언제나 꿈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막 원대한 꿈을 가져라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건 모르겠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무대를 보면 뛰어 올라가고 싶다면 그것이 재능인 거죠. 사실 아무나 뛰어 올라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막 그쵸? 타오르는 열정이 생기진 않죠. 예술에 어떤 관심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재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발 한 발 그것을 위해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그것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뭔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다 내 걸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진짜 그 성공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조금 더 조금씩 이렇게 파보는 알아가려고 그 연구를 하는 거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약간 미쳐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때. 네. 그때 그것을 잘 활용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진짜 빛을 발하는 때는 당장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온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AI 소재로 다룬 인간의 법정이라는 음악 감독과 제작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새로운 시도다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하시게 된 계기와 또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새로운 소재가 뭔가 없을까. 그래서 뮤지컬을 진짜 그 처음부터 아예 세팅 전부터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지인이었던 변호사님이 소설을 쓰셨다고 출판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법정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저에게 이제 그 와닿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뮤지컬로 꼭 만들어야겠다. 그냥 사랑 이야기는 이제 좀 재미가 없고 말하자면 그 작품을 보고 한 번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다.
물론 AI를 소재로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네. 또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지면 조금 더 쉬워지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야무진 생각으로 네. 제작까지 이제 손을 대게 됐었죠. 이제 첫 공연을 해보니 수정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양에 완전히 차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정 중에 있고 이제 다시 재공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고부터 챗 GTP 네. AI가 굉장히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굉장히 AI,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미래에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AI가 만든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챗 GPT로 네. 시나리오를 쓰게 만드는 것들을 좀 해보고 네. 들은 대로 네. 정말 그 질문을 잘하면 네. 정말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는 말하자면 AI가 만든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네, 앞으로는 그게 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네, 그렇죠. 하나의, 그러니 같이 함께 가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한번 고민하고 네. 그것이 네. 또 재미있는 것들 그렇죠. 재밌는 일이 되도록 네. 한번 네. 저도 많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서 쌓아오신 것들을 펼치셔야 되는데 네. 앞으로의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문화재단의 네. 대표로 왔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하남의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문화를 많이 끌어올려서 정말 멋진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만드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네. 공공성이라던가 객관성이라던가 대중성을 좀 더 가미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목표죠. 문화예술의 중심 하남의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 교육의 활성화와 국제 교류를 통해서 지역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미션을 더 멋지게 장소영 대표님께서 날개를 펼쳐주시길 와. 앞으로의 많은 계획과 꿈에 응원드리겠습니다. 꼭 이룰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